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 주치 공개 클리닉 웰이요 봄을 맞아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쉽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핵심 콕콕 집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대변화죠. 그래서 역대급 MC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자, 먼저 겉으로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근육질 천하장사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병을 시름시름 앓고 계신가요? 자, 우리들의 영원한 천하장사 이만기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꼭 이만기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올해 봄부터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으로 우리의 오감은 또 이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달콤한 손맛 그리고 살벌한 입담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요리 명인 박경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타소곳하신데 또 네. 저희에게 출연제의 받자마자 김치 담그셨다면서요. 김치를 왜 가져오셨어요? 담그셨어요? 그러게요. 만기 아, 저를 주려고 사랑합니다. 네. 엄마야. 네. 김치 잘 먹을게요. 네. 엄마야, 자꾸. 여기서 이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이고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래 천재 트로트계 대세자 박구윤 씨 어서 오세요. 나는야 공개 클리닉 웰의 사랑해 나무꾼. 안녕하세요. 나무꾼 뿐이고 투바키의 가수 공개 클리닉 웰 새 단장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자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막강 MC 군단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개 클리닉 웰 처음 만나게 될 새 주제 어떤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 질병 저희가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시고요.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영상 주시죠. 도박으로 월급을 탕진한 4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와 다툰 10대가 집에 불을 질러 아파트 주민 7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한 50대 아들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저희가 첫 방송인데 네. 처음부터 좀 살벌합니다. 너무 좀 네, 너무 빈칸에 무겁네요. 들어갈 네. 이 단어 네.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성범죄가. 아니 이게 성범죄. 아니, 성질이 좀 이렇게 지랄 같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질병적으로. 꾸윤 씨는 욱해서 뭐 이런 거. 욱해서. 욱해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비슷한 단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정답이 있을지 정답 공개합니다. 도박으로 월급을 탕진한 40대 남성이 홧김에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와 다툰 10대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아파트 주민 7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한 50대 아들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바로 화병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화병.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친절한 안방 주치 나성훈 원장 소개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원장님? 네네네. 뭐 홧김에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 홧김에라는 말이 생각보다 좀 살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의학적으로 그러면요, 홧김에 사고를 저지른다. 화병도 솔직히 병인가요? 그 화병을 막연한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엄연히 병원에 가면 U22.2라고 하는 고유한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코드에 따라 가지고 화병이라고 진단이 되시면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네. 화병을 흔히 울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울이라는 글자가 울체되었다, 억울하다, 쌓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오랜 세월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몸의 병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네. 강한 스트레스를 한 번 받았다고 화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풀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나 잠 못 자고 이런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야 이걸 화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 정도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 부부의 40%가 화병을 앓고 있다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중년 부부는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 제가 볼 때 화병일 것 같은데. 그리고 주부분들은 진짜 화딱지 난다는 분들 주부가 많으시거든요. 화답길 남자들도 화답길 납니다. 예. 설거지하다가 저
고무장갑 안에 물만 들어가도 화를 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언제 폭발할지를 모르더라고 이게. 참고 맞다. 이렇게 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아, 네. 근데 이제 원장님과 물어보고 싶어요. 이 화병이 많이 생기면은 네.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이 화병이 무서운 점은 뭐냐면 자신의 삶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진료로 오신 분인데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큰 흉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뭐다 물건도 막 부수고 네. 막 자기도 막 때리고 그랬었다 그래요. 아이고야. 네. 어떤 날은 한번 들어와서 술 먹고 네. 도끼를 던져가지고 도끼? 어머니 머리에 맞았다 그래요. 도끼로 가지고요? 네, 짱 그래서 대패는 도끼를. 진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영감 죽은 지 30년 지났는데 아이고 꿈에서 쫓겨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면 KNN 뉴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억울하다든지 분한 감정은 한번 생겼다 그러면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은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스트레스가 남아 있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화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뭐 자살, 가정폭력, 묻지마 살인, 무차별 폭행 이런 것들은 다 화병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사람 스트레스란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부대끼다 보면은 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차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지만 화병은 없거든요. 네. 스트레스 우리- 잘 안 안 받으세요? 받아요? 네, 화병은 없어요. 스트레스는 조금씩 받아도. 성격이 좋으신가 보다. 근데 우리 만기 형님 보니까 만기 형님 화병이잖아요. 너는 화병 있죠? 네. 네. 화병도 사람을 가리나요? 왜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시죠? 그렇죠. 예. 화병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래요. 뭐 성질만 이렇게 냈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아. 네. 자, 그래서 화병의 가장 큰 원인 4가지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병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한번 맞춰보시죠. 뭐 어떤 것들 여기 들어갈까요?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났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예. 괜히 집에 들어갔을 때 집 사람이 양발 같은 거 이런 거 막 제대로 안 넣고 네. 뒤집는데 옷 뒤집고 놨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보통 그런 우리 잔소리가 진짜 그게 뭐 그런다고 내가 같이 야단을 못 치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양말을 잘 벗으면 되지 그렇죠. 않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희한하게. 운전하다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많이 나는 나요. 거 보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화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네요. 네. 예. 그 운전할 때. 또 뭐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거나. 맞다. 요거 그거 짜증 그런 거는 나요. 있으시잖아요. 네. 요새는 돈 그것도 빌려주고 죽는다. 박근혜 씨 빌려주는 어때요? 사람이 이제 그래. 빌면서 좀 제 돈 주세요 이래야지 주니까. 알아서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화를 낼 때. 이거 진짜 그때는 화가 나죠. 근데 지금 화내시는 거 보니까 형님 돈 많이 빌려주셨네. 많이 보니까. 빌려줬어요. 실제로 많이 떼어봤습니다. 그러면 합치겠구나. 그렇게 된다니까. 세 분이 지금 이 돈 문제로 하나가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여기 딱 있습니다. 아, 진짜? 어디 있습니까? 3위 생활고. 네. 가난이라거나 뭐 경제적 손실 이런 것 때문에 화병이 많이 생기신대요. 실제로 그 IMF 때 화병 환자가 원장님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새 화병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많은 것이 경제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든지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믿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떼인다든지 저는 이게 한 1, 2위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아우, 다른 더 분들도 강력한 게 궁금하시죠? 있으니까. 그럼 아유, 4위에 궁금해요. 일단 한번 네. 보겠습니다. 4위. 자, 4위입니다. 자식. 맞다. 요거. 자식 맞다. 진짜 이기다. 저는 갑자기 부모님한테 좀 죄송해지네요. 진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말을 안 듣고 거짓말 잘하고. 망희 씨도 옛날에 막 거짓말 시키고 막 엄마한테 그랬다. 그거는 말하지 마라. 저는 거짓말을 갖다가 진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버지 호주머니를 잘 들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3위 이제 경제적 손실. 나머지 2위랑 1위 보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2위 살펴봅니다. 2위 시댁이네요. 원장님 그럼 명절 전후로 환자들이 좀 그렇죠, 늘고 그렇죠. 그런가요? 명절 정후군도 실제는 화병 일종으로 봐야 되겠죠. 시댁, 시엄마, 시동생, 이 CCC. 이걸 남편들이 실은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좋은 분인지 아닌지는. 1위 이제 공개합니다. 네. 너무 궁금하시죠? 네, 1위가 뭐예요? 자, 화병의 원인 1위입니다. 남편? 맞다. 뭐야, 이게? 저거다. 저거. 맞다. 맞다. 이게 뭐야? 이게 설문조사를 네.
그 여성분들한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들한테 일이래요. 해보면은 그러니까. 1위가 아래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안 나와요. 네, 선생님 오늘이요 네. 5월 9일입니다. 아, 가정의 그럼- 달이거든요. 네. 예. 결혼이 제가 이제 30년이 다 오, 돼가는데 네네. 지금쯤 되면 이게 교차 시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지는 타임이 오게 되는데 이 갈등이 정말 대단하거든. 이게 나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그래 천하장사니까 지기 싫어하고 집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기려고 하고. 경례 선생님도 이렇게 왠지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영감이 근데 요새는 우리 영감이 합병이 났을 것 같다. 왜요? 내 맨날 돌아다니거든. 못 살겠단다 내 때문에. 아유, 요거 설문조사를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는 남편. 남편이 아니죠. 남의 편. 남편인데 외도, 폭력, 그리고 음주, 성격 자력이 원인이죠. 그런데 이 1등 남편 중에도 부동의 1위. 1등 중에 1등은 뭐냐면은 바람. 남편의 바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쟁이 옛날에 바람 필 때 내 잘 참았는데 요새는 막 나이 들고 이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눈을 콕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다가 막 갱년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다 화병으로 발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마 방송 보면서요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 화병의 원인 1, 2, 3, 4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속썩이고 시댁은 어렵고 생활고도 있는데 아유 자식도 자식까지 마음대로 안 되면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죠. 맞아요. 화병이 인생을 얼마나 힘겹게 만들 수 있는지 저희 닥터의 진료일기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분이 진료일기의 주인공 최영주 씨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영주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영조 씨는 2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 때문에 생긴 화병으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이 깡패고 도박을 하고 전에 있던 애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애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밟아버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닥치는 대로 때려 닥치는 대로 맞고 나면은 이런 게 생기고 물렁물렁해. 물렁물렁하면은 지가 또 주사기를 갖고 와갖고 피를 빼줘요. 그 시작은 남편의 폭행이었네요. 네. 길에서도 막 구타를 하고 또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맞으시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남편 외도까지 더해집니다. 내 시계하고 청바지하고를 한 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이걸지 않은 여자한테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부숴버렸어. 맥주병을 갖고 때리가 방에 맥주병이 꽉 찼었어. 여기에서 이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아이고야, 없잖아. 여기가 피가 이렇게 고였는가. 12시 돼갖고 이제 택시를 잡으니 가고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응급실에 들어갔지. 입 안으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피를 이제 빼내지. 목숨을 위협하는 폭행 속에서 아유, 매일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남편의 구타와 애도로 쌓여가던 화병은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더 깊어집니다. 어약고.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그 3일 만에 입양을 보내버렸어. 어약고. 어약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 손으로 안아다가 갖다 주고 한 몇 년 만에 한번 찾아보니까 벨기에로 입양이 갔더라고. 도망을 가면은 붙잡히고 또 가면은 엄마 집을 하니까 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와갖고 있다 보니까 또 아가 생기고 순경 찾아오고 여자들도 찾아오고 나중에는 그 마약을 하더라고. 1년 7개월 만에 밤중에 돌았는데 너무 살이 빠지가 못 알아보겠다.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위암 모기라더라고요. 위험 모기. 네. 그러면요 원장님 남편은 암으로 사망한 건가요? 네. 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이민을 떠나는데요. 네. 최영주 씨만 한국에 발이 묶여가지고 자녀들과도 헤어지고 연락도 결국 끊기게 됩니다. 아이고. 아들 보고 싶을 때, 아들 보고 싶을 때, 진짜 아플 때. 옆에 누가 편이 없다는 게 아파갖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고. 저 마음을 누가 할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이 쌓이면서 화병이 더 심해지셨나 봐요. 네. 구타 후유증과 이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아이고 저희 아빠. 그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걸 다 저분이 드시네요. 정신과 약은 내가 안 댕겨본 데가 없어요.
제일 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 보는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지. 모르니까. 남편의 구타 때문에 생긴 이 불안감, 남편이 없는 지금도 그대로시래요. 계속 뒤척이기만 하고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거나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울면서 깨는 일이 늘 반복되고 있답니다. 저런 게 자꾸 되니까 저거 어떻게? 아이고야. 너무 안타깝다. 저 눈물이 좀 다 말을 해주네요.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하고 늘 약을 먹어야 되고 그냥 세상 사는 게 막 그냥 아무 어이없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잠을 저렇게 못 주무시니까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아무것도 안 많겠어요. 네. 어지럼증을 느끼시거나 쓰러진 일도 잦습니다. 작은 일에도 집중을 못 하셔서 저렇게 작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도 많다고 그럽니다. 화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최영주 씨. 영주 씨에게 언제쯤 좋은 날이 찾아올까요? 아유, 영상 같이 네. 보셨죠? 네. 근데 화면을 보는데 우리 박경래 명인이 어느새 진짜 우셨어요. 어떡해요. 진짜 보니까 아니 여성분들은 여자 보면은 그기다. 네, 진짜 눈물 흘리겠어요. 아이도 네, 입양 네. 보냈다고 입양 하시고. 보내고. 이방 보는 거 네. 하면 가슴이 아프겠노.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내 품에서 안 키우고 그 남의 손에 보내려고 할 때 그 심정은 내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좀 표현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몸과 마음을 기댈 곳이 없으니까 계속 뒤척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죠. 옛날 일을 예, 생각하고 생각나고. 맞던 일을 생각하고 그런 게는 안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자꾸 새벽에 자다 깨서 울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것도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일 텐데요. 이외에도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화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화병으로 기준을 알려면 지금 이야기하는 6가지의 증상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병이니까 자주 화가 나는 거죠. 큰일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뭐다? 내 스스로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계속 네.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오래되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다? 아무것도 하기 귀찮아. 아까 어머님처럼 그냥 막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자꾸 열이 올라가겠죠. 스트레스 쌓이니까. 열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뚜껑 열린다, 열 받는다. 그러니까 얼굴도 자꾸 붉어지고 또 열감이 올라오니까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 또한 화병의 증상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열이 자꾸 올라가니까 눈도 충혈되고 네. 입도 계속 건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하. 그리고 이제 참 많이 표현하시는 게 목이라든가 가슴이 답답하다. 목에 뭐 가시 같은 게 목에 뭐 불순물이 걸린 것 같다. 나 또는 그런데 가슴 쪽이 이렇게 돌덩이 하나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 응어리가 진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표현하시는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깨, 목이 굳어진다. 또 네. 그래야 심한 분들은 두통이 있다든지 어지러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게 가슴이 답답하다. 네. 그리고 큰 잘못 없는데도 조그만 일에도 훔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근두근하다. 요 6가지가 화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만약에 네. 내가 저 6가지 중에 한 서너 가지, 즉 4가지 이상 정도 증상이 있다면 화병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4개가 넘습니다. 네 개요? 네. 이게 암도 단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계가 뭐 1단계, 4단계 있고 다른 뭐 질병도 보면 단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막 진짜 집에 가면은 집사람 막 쳐다봐도 이거 화가 나고 막을 거. 진짜로요. 아니 아이들 쳐다보면은 이게 왜냐면 이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네. 맞다, 맞다. 막 이거 그거는 막 맞다. 짜증 나고 네.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버지 이야기도 근데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 그럴 때 보면은 제가 원장님 이렇게 가슴이 제가 보기에 심장을 쿵덕쿵덕 뛰는 게 제가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뭐 심장병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이렇게 벌렁벌렁할 정도가 되면은 이게 단계가 네.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오. 제가 이게 좀 느낌이 있으면은 심각한 단계는 이게 중증인가요? 아닙니까? 중증 진짜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화병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습니다. 음.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화병의 초기에는 짜증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만성화되고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정신적인 거 말고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자꾸 열이 오르고 머리 쪽에 압이 차이니까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눈충혈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의 통증이나 벌렁벌렁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나타나게 되죠. 네. 중기. 그럼 지금 그렇죠. 중기신 거네요? 중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네. 화병이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타났다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사라져요. 네. 그렇지만 중기로 말기로 넘어가면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도 이 증상이 계속 잘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확 드러나는 거죠. 예. 나는 억수로 화가 날 뿐이고 화병이 생겼을 뿐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병이 다른 병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화병이 있으면 어떤 병이 잘 걸리나요? 그러니까 화병이 오래되면 몸의 병으로 드러나지만 이게 심각해지면 죽음에도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도 이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화병이 있는 분들은 중풍 확률이 2배, 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이 3배 정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화병이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네. 혈관이라든지 심장에 계속 부담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동맥경화, 협심증 이런 심장병으로 넘어가게 되고 더 오래 된다면 혈관 터지는 중풍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우. 네, 우리 호르몬도 교란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여성들은 갑상선 질환이 네. 3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암이라든가 자살률도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화병이 돼서 오래되면 5배 정도 올라간다니까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심해지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마음의 시한폭탄이다. 아이고. 막 이런 생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참으면 화병을- 된다. 참아라. 뭐 맞아요. 화병 이거는 그냥 병이 아니니까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네. 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일수록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이 속설에 좀 휘둘리기 마련이죠. 의사가 말하는 얘기보다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 더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찾아본 정보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남과 검색녀의 OX 극장. 네. 저희는 지금부터 저는 이제 박민설이 아니고요. 교수님은 이제 이만기가 아닙니다. 네. 이만기 교수님은 이제 카더라 통신의 목을 매는 카더남. 그렇죠. 저는 이제 검색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검색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저희 두 사람이 OX 퀴즈를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문제를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문제 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병에 걸리지 않는다. 뭐라고? 그걸 카드나.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나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세상 천지가 화병인데 나가도 화병 들어가도 화병밖에 없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제가 산에 가서 막 감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제 속은 멀쩡하지 않다고.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슴도 벌렁거리고 이런 네. 게 다 화병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병에 걸린다. 화를 내도 화병에 걸린다고요? 걸립니다. 네, 100% 걸립니다. 그러면은 카더남은 X? 저는 X입니다. 근데 화를 내는데 화병에 왜 걸리죠? 저 이거 검색을 저는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병은 다혈질이거나 화를 원래 많이 내는 사람은 화를 참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걸린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제주에도 많아요. 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나는 화를 내야 이게 확 풀린다 하더라고. 근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더 어깨 짐을 지고 더 가는 것더라고요. 더 짊어진 거야. 다혈질인 네. 사람들이 보면은 뒤끝 없다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러면은 O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X입니다. 화를 네. 내면 화가 해소될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갈렸네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여기지 싶어도 만기 오빠야 요거 하려면 누님은 쟤를 따라 아, 무조건 제 따라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찍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이쪽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맞다. 화를 내는 사람은 무조건 화병에 걸립니다. 우리 맞다. 박구윤 씨 저랑 비슷합니다. 네. 화 잘 맞다, 안 내시죠? 저는 저 만경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예, 화를 내야 예, 화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쵸, 걸리지 화를 않는다. 해소해야지. 이거 막 이거 해라 막 요래 돌리라. 싫다 너보야. 근데 그게 풀어지진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맞다. 화를 내면은 내도 뭐 화를 내고 확 내면은 이게 막 풀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게 안 남아 풀린다. 있어. 그게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화를 많이 내는 그러면은 남아있어요, 저희 이게. 일단 하나 둘 네. 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하나, 둘, 셋. 네, 저는 자, X입니다. 지금 2대2네요. 우리 약간 어른이 들으라 갈려- 하면 들으라. 아니, 안 돼. 원장님, 네.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이거 봐, X니까. 네. 아니, 화를 네. 그렇게 내는데도 화병에 걸려요? 그 화를 많이 내보신 이만기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예. 남편이 화를 내면
그 화를 당한 부인만 화병이 생길 것 같지만 과학자들의 연구인 것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화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욕을 하면 욕을 듣는 그 상대방의 뇌나 신경계는 상처가 나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욕을 하는 자기 자신의 뇌와 신경계도 망가진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화를 자주 내면 낼수록 화내는 것이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신경이 자꾸 예민해져 가지고 그렇죠. 자꾸 별것도 아닌 일 화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내는 사람 가만 보면 원장님 이게 그냥 괜히 화낼 일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음 지르고 막 목소리 높고 막 화를 푸닥푸닥 내더라고요 이게. 그걸 바로 분노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화병 환자로 만들지만 자기 자신도 분노 중독자가 되고 더 많이 화병으로 빨리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화도 습관이네요. 네, 그럼 우리도 좀 진정을 하고요. 네. 두 번째 퀴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남자는 화병이 안 생긴다. 또 화내시죠? 소리 하는 또 거지, 지금? 화내시죠? 또 화내시죠? 아니 남자가 화병이 안 생긴다고요? 아, 귀 아파. 집에 가도 자식 쳐다봐도 내 친구들이 예. 진짜 화병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화가 나니까 이 화 풀 데가 없어가지고 네. 막 저녁에 가서 혼자서 소주 한잔 날아놓고 이걸 가도 고독을 가도 있는 대로 하면서 그래 먹고 이런 것들 남자들이 보면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어디가 집에 가 풀 수도 없고 자식한테 풀 수도 없고 친구한테 풀 수도 없고 술로 달래는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저는 남자는 화가 생깁니다. 아, 근데 저는 반대. 지금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또? 화병 치니까 네. 관련 검색어에 남편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화병에 잘 안 걸린다는 거죠. 아내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아니요, 요즘은요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볼 때 남자분들이 화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볼 때 저도 한번 보실래요? 타가지고 아예 깜짝이 다 돼버려. 그래서 조금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까 차트 1위 보셨죠? 그 네. 1위가 남편이었잖아요. 네. 네. 우리 네. 두 분 어떠세요? 네. 나 또 요거 들란다 짜증나. 아니, 만기 이런 오빠야. 식으로 찍으셔도 됩니까? 남자는 화병에 안 걸린다. 예. 그냥 저는 사실 화가 나도 네. 잘 안 내는 원래 좀 긍정적으로 좀 돌려서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랑 좀 성격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화내는 사람이 지거든요. 음. 특히나 그래서 남자는 좀 참을성이 좀 많고 대범하잖아요. 제가 좀 참을성은 그렇거든요. 여자분들이 더 많죠. 남자분들이 참을성이 훨씬 덜합니다. 근데 오늘 본인 얘기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예, 제가 여기 와서 네. 화병이 생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만기 형님 쳐다보니까 계속 화가 나 막. 왜요? 예, 화를 내시니까. 언제 화내드노? 내가 이 사람 언제 화를 냈어 내가 지금? 어? 정답을 발표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랬다니까. 아니, 또 X예요? X라니까. 예. 저도 자꾸 틀리니까 화날라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의 화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 남자들 화병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남자들의 화병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1번은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뭐 회사를 잘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불안하죠. 아니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떼였다든지 에이, 화납니다 그거. 이러한 금전적인 손실은 남자들한테 엄청 크고 강력한 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네. 아유, 남성분들도 화가 많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계속 틀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지 마지막 문제 원장님 주시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화병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 아, 이거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왜요? 왜냐면 지금 저보다 세대가 이제 저랑 좀 차이가 나시잖아요. 나죠. 너무 많아요. 네. 무서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화가 이 나이는 적게 가고 저 나이는 많이 가. 화는 갓난아기도 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성악설. 왜냐면은 아이도 자기한테 엄마가 젖을 안 주거나 맞다. 기저귀를 안 갈아주거나 이러면 그게 우는 것 맞다. 자체가 어찌됐든 화고 젊은 친구들도 중학생도 아이들도 공부 안 하고 엄마가 막 그것도 화고 있을 것 같고 우리같이 나이가 든 사람도 화는 있다. 그래서 젊다고 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저는 똑같이
나이에 관계없이 화는 다 있다. 저는 그래서 X입니다. 나도. 그게 진짜다. 역시 누님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중년 화병이 많대요. 그리고 화를 푸는 방법도 뭔가 젊은 세대는 놀거리들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으니까 화가 좀 덜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O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39인데 9수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가 안 나거든요. 화 안 난다고? 예, 안 납니다. 저는. 그래요. 이 나이가 무슨 화병에 필요는 세대 그냥 차이가 들어라. 있다니까요. 심하야. 진짜 화 안 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화 안 된다며. 아, 저는 화 안 내요. 진짜? 저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고윤아. 예. 너 진짜 노래 못하더라. 맞다, 맞다. 야, 그게 뭐 나무꾼이 노래냐, 그게? 야, 고윤아, 맞지? 야, 그러니까 너, 야, 그렇게 실력 없다고 그런 노래가 안 되지. 형님은 뭐 TV 보니까 호동이 형님한테 씨름도 지더만. 그래도 인사했어. 질 수 있지. 저는 화를 안 내요. 뭐 씨름 지더라고. 이거 얼른 정답을 그냥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 그만 싸우시고 원장님 빨리 정답 알려주세요. 예, 화병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골라. 네. 처음으로 하나 그렇죠. 맞았다. 그 20, 30대는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취업이라든지 결혼, 이 어려움에서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죠, 분위기. 근데 50대 이상의 화병은 남편이라든지 시엄마라든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참아서 오는 거죠. 근데 20, 30대 화병은 화나게 하는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 30대는 막 스트레스가 쌓여도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막 아무에게나 막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도 막 술을 먹는다든지 뭐 게임만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쇼핑 같은 걸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뭐다 푸는 방법도 좀 폭발적이고 좀 다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화병도 20, 30대와 장년층의 원인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퀴즈 대결의 결과 그럼 살펴보면 네. 제가 한 번 이겼네요. 네, 저는 두 분에게. 2대1. 아유, 오늘은요, 그러면 카더란 남, 우리 이만기 교수님의 승리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륜에서 오는 이게 맞는 거죠. 아직까지 세상 더 살아야 됩니다. 돼지 냉장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많이 이제 내 닮았다 해서 이뻤어. 네, 공개 클리닉 웰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도 이 문제를 자꾸 틀리니까 내가 화병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도 화병이 아닌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원장님, 화병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이 자가 진단법 혹시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가슴 중앙을 이렇게 눌러보는 방법. 네, 여기. 네. 어디? 요 아야. 입술과 배를 이은 지점, 네. 배꼽과 입술 이은 지점과 양 미간 사이, 그 젖꼭지 사이를 이은 점이 만나는 지점을 눌러보면 예, 여기. 아픈 게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전중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옛날 할머니 화병으로 답답할 때 이게 가슴을 치던 네. 분이라고 그 드라마 생각하시면 보면은 됩니다. 막 뭐 이렇게 네. 많이 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장님 네. 하나도 느낌이 없거든요. 제가 화가 잘 잡아보겠습니다. 화를 잘 안 내신다면서요. 네. 화를 안 낸다고? 그러니까- 아, 예. 잘 이상한 데를 눌렀구나. 네. 화가 뭉친 건가요? 자기가 스스로 눌러봤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화병 있지 않나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네. 방법은 뭐냐면 이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혀를 뒤집어서 혀를요? 혀 밑에 있는 혈관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혈관을요? 예, 혀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우, 박경래 그 명인께서는 엄청 진하시네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혀를 뒤집어 봤을 때 네. 혀 밑에 있는 정맥이 많이 튀어나오거나 진하고 어두운 분들은 화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나 앞으로 치료하자고 두게 되면 심장이라든가 순환기에 문제가 잘 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병원에서 특수한 침으로 사혈을 해서 피를 내보면 맑은 피가 아니고 실 같은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개편하고 이 방송국 이래가지고 네. 어때요? 되게 진하십니다. 예. 이게 우리 PD 때문이에요. 쌤도 진하신데 너무 진하신데. 예. 저는요. 이건 새까만데 아예. 예. 아, 진짜요? 진할 뿐만 아니고 장갈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니는 뭐 화가 안 난다며? 이봐봐, 젊은 사람 화 안 낸다며. 화병 없다며. 아니, 누르니까 아프고 네. 네. 또 이거 또 말씀해 주시니까 화가 그렇죠. 많은 그러니까 사람인가요? 이성이나 자기의 성품으로 잘 조율하고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나 심장 쪽 혈액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 혈관들이 굵어지고 또 진해진 것이죠. 요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서 좀 해당이 된다 하면 이제 검사를 좀 정확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화병을 진단할 수 있는 과학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체열 진단기입니다. 이 체열 진단기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측정해서 이 사람의 혈액과 열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있는 분들은 심장이라든지 머리 쪽이 촬영해 보면 엄청 붉게 나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나도 뭐 솔직히 화병인 네. 줄은 알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병원을 가서 꼭 이걸 뭐 치료를 해야 되겠다 뭐 이게 화병이니까 내가 뭐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 안 했고 아마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 이걸 가지고 병원 가서 내가 뭐 하겠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병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이게 전문의한테 가서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진찰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지표가 되는 것을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것이 이 답답한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된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주 정도 연속이 된다면 진짜 심장의 병인지 화병인지 전문 병원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자꾸 열이 쌓이게 되면 열이 위로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계속 열감이 상승한다면 그것도 역시 열흘 이상 넘어간다면 전문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표가 될 만한 것이 크게 놀랄 일도 없는데 두근두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안하다든지 꿀떡꿀떡. 이런 것도 1, 2주 신세고 되면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 이게 하루를 끝나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검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이 화병이 오래되면 나오는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면증입니다. 딱히 뭐 이유도 없는데 잠이 안 오는 게 네.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들기도 좀 어렵고 중간에 자꾸 깬다면 이게 화병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지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전문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시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생각해 보니까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면은 내 병도 어디 고칠 수가 있는겨? 아 그럼요. 화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낫습니다. 이 화병 치료할 때 1번이 뭐냐면 자꾸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머리하고 얼굴에 쏠린 열을 빼는 겁니다. 이 열이 내리면 신경이 흥분돼 있던 게 안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얼굴 머리로 올라간 열을 줄이는 방법들은 침도 있고 뭐 약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혀 밑에 있는 정맥 혈관 사이에서 피를 빼내는. 아까 여기 그 풀스름한 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피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겠죠. 금진오갱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궁중에서도 왕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왕의 몸에는 금속을 댈 수 없음에도 사이를 해서 피를 뽑아냈습니다. 사이에서 머리 열이 빠지게 되면 흥분된 신경이 안정되고 하니까 되게 좋죠. 혀 밑에 있는 혈관이 진하다든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이 시술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머, 저랑 박구윤 씨랑 같이 가야 가시죠. 되겠다. 네. 네. 이게 잘한다. 나이 된 사람은 내버려 두고 젊은 사람이 같이 가자마. 방송 끝나고 우리 4시 같이 한번 가는 걸로. 시술을 받자마자 원장이 머리가 많이 맑아요. 눈이 좀 밝아졌어요. 어깨가 가벼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화병으로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가슴이 가벼워졌다. 어떤 분은 가슴이 확 그 에어컨 틀은 것처럼 시원했다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이걸 한번 해오래서 해보니까 진짜 첫째 머리가 가볍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좋은 정보예요. 아, 이게 그러네. 화병도 진짜. 병이구나. 이게 치료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정말. 근데 이 화라는 게 한 번 치료한다고 평생 화가 안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또 화날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평소에 저희가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낸 뇌를 찾아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그 장소를 벗어나라입니다. 네. 쉽지 않은데 그게? 네. 그래 안 그러니까 쉽다 그거는. 화가 났을 때 일단 우리 몸이 그 공간을 벗어나면 뇌가 그 문제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가 좀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중에 누구하고 언쟁을 한다든지 화가 많이 났을 때 네. 잠시 화장실에 가든지 공간을 이동해 보면 네네. 좀 까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싸울 때 막 밖을 이불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야인가나 왜 어디 나가 막 이렇게 막 끄집어 들러싸니까. 아니, 사모님이 더 화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나르시면은. 말씀을 안 하고 나가면 더 화가 나요. 그렇기 맞다, 때문에 맞다. 네. 급하다든지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면 좋고 그러니까 방문 쾅 닫고 나갈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해놓고. 네. 양해를 구하고 나가면 좋고 네. 실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시면 더 화가 빨리 가라앉아요. 우리 뇌는 자기가 화났다는 걸 인식하면 네.
빨리 가라앉습니다. 화난 자기를 거울 통해 보십시오. 이쁘지 않습니다. 네. 빨리 화가 가라앉습니다. 맞을 거예요. 또 하나 혹시 좋은 방법 있을까요?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죠. 네. 예,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18초 동안 네. 자기가 익숙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났을 때 18초만 참으면 네. 뇌에서 그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18초만 참으면 네.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다? 18초 이거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예. 이게 네. 문제입니다. 속으로 그래서 뭐 세야 되나요, 숫자를? 이게 자동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말더듬이를 고칠 때 어떻게 한다? 노래를 불러요. 예, 예, 노래. 진짜? 왜? 첫 소절만 부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뒤에 연이어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노래, 잘 아는 노래를 익숙한 첫 소절을 부르면 자동으로 십몇 초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익숙한 노래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노래. 교정이 산토끼 토끼야. 땡땡땡. 산토끼 토끼야. 나비야 잠깐만. 나비야. 미국 사람이 교정이- 산토끼 노래를 안 부를 것 같습니다. 아, 저 뭔지 알겠습니다.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피 버스데이. 네, 맞네. 맞죠? 맞네. 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12, 3초 확 네. 지나갑니다. 과연 이게 원장님 네. 성이 화가 나가 있는데 이게 이 과연 노래 불러주겠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나올까요 이게? 한번 이거 더 해봐요. 화나시겠죠? 네. 머리를 내리 비우- 깔고 비우면서. 잘못한 듯이 하고 속으로 부르는 아하, 것이죠. 네. 그래서 실은 축하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딸 이름 넣어서 한두 번 부르면 그때부터 진정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해결하는 좋은 네.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요 하나의 처방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구윤 씨가 화를 별로 안 낸 이유가 또 가수라서 그러신 걸 수도 있겠다. 원래 제 그죠? 노래가 개사에서 부르기 참 좋습니다. 네. 나는야 만기행님의 경례누님의 사랑에 나무꾼 10번 찍어 13초 갈게요. 네.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아니, 18초 끝났습니다. 네. 넘어간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18초 있어도 내 넘어갔는데? 마누라뿐이고 18초 넘어도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넘을수록 근데 더 좋은 것 같아요. 화가 네, 점점 더 네, 풀리는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오, 이게 즐겁게 네. 부르니까 네. 같이 이렇게 흥이 나고 신이 나네. 그러니까요. 저도 부르면서 좀 기쁘네요. 또 뭔가 좀 답답하고 말씀 드릴 때마다 계속 네. 이 합병인가 봐. 나머지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박경래 선생님은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내는 네. 옛날에 첫사랑 생각하면서 네. 비가 오며 생각나는 그 사람 하이. 내 요것밖에 모른다. 이어갈게요. 현철 선배님.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요게 박수를 같이 함께 해도 요게 이게 좋네요. 즐거워지겠네요. 네. 네. 우리 남경님도 한 곡. 청춘은 돌려다오 짜자잔 짠짠. 젊음을 다오 아싸 확 내려갔다. 내려가네. 쭉 내려가네. 아 여기 뭐가 어거리가 그 밑에 툭 떨어지네 이렇게요. 네. 이 정도 노래만 불러도 금방 화가 쑥 내려가네요. 그러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사실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외에도 저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 가라앉히는 방법들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마사지 받거나 만져주면 기분 좋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여러 부위들을 두드리면 좋습니다. 아 몸을요? 우리 몸을? 네. 오. 이렇게. 예, 어디를 쳐야 그럼 가장 좋나요? 가장 효율적인 네. 부분은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부위인데 첫 번째 스트레스 받으면 뚜껑 열리시죠? 네. 어디? 뚜껑 정수리. 정수리예요? 네, 뚜껑이 뚜껑인가요? 그렇죠. 열이 자꾸 올라가는 뚜껑을 닫아야 부분을 작아주면 되네, 이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 뇌에서 진정한 호르몬이 나오니까 우리 제3의 눈이라는 네. 양 눈썹 사이 미간을 두드리면 좋습니다. 이거를 아 맞아 미간이 찌푸려지잖아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맞다, 심장 열을 맞다. 많이 받으면 답답한 가슴 쪽. 가슴. 이 세 군데를 계속 두드려 주는 것들도 계속 가운데는 그러면 가운데? 네, 맞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가슴 중앙을 아까 눌려서 아까 아픈 분들 있죠. 네. 이 세기를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면
손날에 여기 지문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쪽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칼을 아, 찌르는 요렇게요? 네. 오. 그러면서 뭐다 자기를 분하게 하는 사람 이름을 떠올리거나 불러보십시오. 네. 아이고 시엄마, 아이고 남편 이렇게 아이고 불러보십시오. 여보. 아이고 자서가. 네. 여보. 한 4, 5분 하시고 나서 네. 아이고 만경님. 네. 그래서 요걸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보십시오. 오 덜하다. 좀 덜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네. 왜냐면 우리가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네, 긁고 하죠. 예. 이게 심장에서 나오는 경락이 이 쭉 타고 손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약속할 때 심장 은약을 할 때 손가락 네네. 걸듯이 여기 나가는 경락을 자극해주면 심장의 화가 많이 풀린다고 네. 해요. 저는 또 이 화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참 기분 풀리던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당연합니다. 가장 나를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근데 없어. 아, 통계에 따르면 네. 자기한테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자녀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녀겠죠. 손자겠죠. 실은 그게 제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이혼하 고우나 배우자. 배우자. 네. 세 네. 번째가 부모님, 형제. 행복 호르몬을 늘리려면 이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네. 네. 같이 뭐 운동하는 거, 같이 산책하는 거, 먹는 거, 같이 구경 다니는 거 여기서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그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묵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 어떤 맛있는 걸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의사 우리 나성은 원장님의 냉장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닥터의 냉장고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안사람의 극구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집 냉장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저거 공개하기 쉽지 않지 저거. 네. 아, 냉장고도 크다. 여자분들 제일 힘든. 저 화나겠다 저것도. 근데 뭐가 화병에 많아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요. 네. 보면 뭐가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봄나무 순을 삶아서 이게 봄철에 나오는 채소인데 각종 몸의 염증 제거에 좋고 스트레스 좋은 그런 채소입니다. 제가 즐겨 먹는 것인데 봄 한철에 먹을 수 있으니까 딱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 낫또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거꾸로 유산균이나 이런 발효 음식들을 가지고 장의 건강이 좋아지면 스트레스도 매우 빨리 해결이 됩니다. 또 합병에 좋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즐겨 먹는 것이 여기 있네요.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황청입니다. 역시 한의사 냉장고에는 저가 스트레스를 있네요. 받거나 화병이 있을 때 늘 즐겨 먹던 조선왕실의 합병 치료약 1번인 왕청심환이 저도 집에 두고 늘 먹고 있습니다. 실온에 두면 향이 날아가므로 냉장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재료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색깔이 매우 이쁘죠. 근데 이 예쁜 색깔이 화병에 좋은 그 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저게 이렇게 주인공이에요? 물이나 차로도 우려 먹기도 하고요.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자, 그 주인공을 볼까요? 뭐요? 오늘 그 주인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지? 자, 원장님의 냉장고에 들어있던 바로 그 음식 이건데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저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재료입니다. 원장님 어떤 음식인가요? 이것은 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요? 그 네. 물내는 노란 네. 맞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염색 수업할 때 옷을 노랗게 염색할 때 쓰던 약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정식 집에 가면 노란 밥 나올 때 있죠. 예. 그게 치자물로 만든 치자밥이에요. 아 그래요. 이걸로 차를 우려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발목 같은 거 이렇게 뼈었을 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찧어가지고 발라주는 약재도 요 치자입니다. 치자. 이 치자를 우리게 되면 약간 붉으면서도 노란색 물이 나오는데요. 네. 이 그 노란색 색소가 우리 몸에 심장에 열을 내리고 또 화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든지 네.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든지 네. 또는 눈이 충혈이 많이 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이야, 치자에 그런 효능이 있었네요. 네. 자, 공개 클리닉 웰 치자 알려드렸으면 또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려야죠. 요리 명인 박경래 어머니의 건강 밥상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요리 명인 다시 안녕하세요. 건강밥
안녕하세요. 건강밥상 요리 명인 박경래입니다. 네, 어머니 오늘 그럼 치자로 뭘 만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말해줄게. 치자로 만든 콩으로 해갖고 만든 검은 콩 치자전입니다. 오. 검은 콩? 우와. 치자는 이거 피기 전에 꽃을 피면 어고야고 꽃 냄새가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 집에 몇 그루가 있는데 이게 내 냄새인가 싶어서 막 부산 시내 모시마 아들은 다 몰려온다. 지금은 아니지만 요래 해놓으면 지금 금방 보세요. 금방 보면 여기 노란 물이 우러납니다. 노란 물이 하지. 이게 앞면이 작물에, 나무. 네. 어디서 본 것도 안 같아요. 치자물 아니에요? 이게 내 닮았다 이가 이뻐서. 자, 이걸 치자물을 한 3시간, 2시간 이를 얽으면 네. 이래 넣으면 요런 물에다가 이걸 콩을 6시간 요 불카 놓습니다. 나는 포준 말 모른다. 불카라 말은 불입니다. 불립니다. 물에 이 치자하고 같이 삶으세요. 이 삶고 푹 삶아야 됩니다. 이 손가락을 쥐갖고 이 껍데기가 푹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 삶으세요. 자, 이거 끓을 동안에 이제 재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맛있게 하려면 나무 고기 좀 들어가야 된다. 돼지고기, 소고기. 자, 이걸 요만큼 넣을게요. 이거는 포고버섯입니다. 저것도 그대로 내가 치자 버섯. 우려낸 물인가요? 오, 뭐 재료가 많이 들어가 쪽파도 있는 것 같고. 자, 색깔이 어고였고 이쁘지? 자, 여기 없으면 이게 발효가 안 됩니다. 자, 요걸 요래갖고 꼭꼭 키우세요. 볏짚인가요? 아, 검은 콩을 발효시키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콩도 발효가 내가 되나? 집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거거든요. 이 콩을 한번 넣어봅시다. 요래 갖고 이제 동그란 땡을 만들어 봅시다. 안 그러면 이 청국장을 끓이면 냄새가 나서 안 먹는 사람은 또 못 먹어요. 우리가 몸에 좋은 이게 들기름인데 이게 오메가3인데 요거는 하병에 열을 낮추는 이게 메밀가루입니다. 메밀가루 또 살짝 넣어볼게요. 메밀이 이렇게 응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다양하게 뭐가 밀가루거든요. 많이 들어갑니다. 밀가루를 3개 넣어볼게요. 자, 여기는 파프리카, 양파, 표고버섯, 마늘 깨게. 마늘은 시가리 넣는 만큼 조금만 넣고 치자물 울한 거. 시가리는 우리 머리에 옛날에 머리 이 건지름이 되는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주이소. 콩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지. 네. 원래 이런 요리가 전통 요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합병이 좋아라고 이래 합니다. 그러고 또 이만기 오빠에도 오고 이래서 내가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완성된 겁니다. 까만콩 치자전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거. 아, 방금 화면에서 만나보셨죠? 검은 콩 치자전 저희 앞에 딱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검은 콩으로 이 전 한 거는 전 처음 보거든요. 우리 요거 한번 맛 좀 볼까요? 네. 네. 맛 좀 보이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먹기 전에 향을 맡아보니까 치자. 고소하고 오, 맛있어요. 고소하다. 콩을 불려서 그런지 부드럽네요. 근데 아까 이 콩을 발효시키셔서 익혔다. 익혔다. 네. 익혔다. 식감이 너무 좋은데? 아, 쫄깃쫄깃하네요. 향도 그 청국장 냄새처럼 아까 콩 발효시켜서 저는 그런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네요. 오, 화가 내려간다. 화가 사라지네. 역시 이게 맛있는 거를 먹으니까 기분이 화가, 확실히 예, 좋아요.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맛도 좋고 특히 콩이 이소플라보린에서 여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네. 화병 중에서도 갱년기 화병 여성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 마음에 화가 좀 누그러지는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이렇게 화병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 방법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화병 한 줄 처방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병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화병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줄여라. 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줄여라. 남편이 미우면 좀 자주 보지 마십시오. 큰엄마가 미우면 당분간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그러므로 화병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주변에 혼자 처리가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화병을 고치면 반드시 행복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